네, 안녕하십니까. 3주차 사회 3주차 세 번째 수업 노트 필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단원과 제목부터 적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수업부터 대단원 2단원으로 들어갔고요. 대단원 2단원은 우리와 다른 나라들의 날씨나 기후, 그리고 그 기후에 따라 나타나는 다른 생활에 관한 내용들을 배워봤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세계의 기후를 6개로 지역 구분을 해봤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열대우림 기후, 여기 있는 사람들의 주민생활이라는 중단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2번 수업을 나눠서 진행해야 하는데, 강의도 하나로 합쳐서 진행을 했고요. 교과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에서 37쪽까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수업에서 열대우림 기후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었죠. 열대우림 기후 지역에 대해서. 자, 여기서 열대우림 기후는 우리 지난번에 열대기후 배웠죠. 6개의 기후 지역 중에 인간이 살기에, 인간 거주에 유리한 지역과 불리한 지역이 있었는데, 이곳은 불리한 지역에 속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살기 힘든 지역이에요. 왜 그럴까? 자,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열대우림 기후 지역은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을까? 얘네들은 지도상에서 봤을 때 이제 적도 근처, 남북이 0도에서 10도 사이에 아주 적도랑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지역의 이름들을 써보면 아프리카의 콩고라는 나라에 있는 콩고 분지, 그리고 남아메리카에 있는 아마존 분지, 또한 인도네시아에 있는 2개의 섬, 수마트라와 보르네오라는 이름의 2개의 섬, 엄청나게 큽니다. 자, 이 지역들을 대표적인 열대우림 기후 지역으로 사례를 들곤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기후 지역에서 살기가 쉽지 않은지 기후 특성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우리 지난번 시간에 기후에 3가지 요소 뭐가 있다고 했죠? 기후에는 구성 요소 3가지, 기온, 강수, 바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세계 기후를 6가지로 나눈 기준은 2가지, 기온과 강수량으로 세계의 기후를 구분한다고 했었죠. 자, 이 지역의 기온과 강수량 어떤지 우리나라의 서울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서울, 그리고 열대우림 기후 지역의 대표적인 싱가포르 2개의 도시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기온 강수 그래프는 밑에 월이 표시되어 있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 이런 식으로. 자, 싱가포르도 한번 적어줄게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서울 같은 경우는 기온 그래프를 먼저 보면, 기온 그래프는 꺾은 선으로 이렇게 표시되는데, 이렇게 여름에 가장 덥고 7, 8월에 덥다가 다시 겨울에 엄청 추워지는 이런 기후를 그래프를 가지고 있고, 강수량 또한 1월에 겨울에는 건조하다가 주로 7월달, 8월달에 엄청나게 태풍이나 장마 때문에 비가 많이 오고 다시 겨울에는 적은, 이렇게 강수가 막대 그래프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싱가포르는 동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1년 내내 기온이 30도 가까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싱가포르의 강수량 그래프도 막대 그래프로 표시해보면 이렇게 1년 내내 엄청나게 많은 양의 비가 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기온은 빨간색으로, 강수량은 파란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나라는, 서울은 여름의 기온이 높은 반면 겨울에는 기온이 낮죠. 자, 이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막대 그래프로 표시된 그 강수량 또한 여름에는 엄청나게 집중된 반면 겨울에는 건조하죠. 자, 그래서 이 2가지를 보면 강수량 또한 여름에는 많고 겨울에는 낮다. 이런 식으로 여름과 겨울의 차이가 큰 기후입니다. 반면에 싱가포르는 보면 기온이 1년 내내 고온이죠. 어느 정도로 고온이냐? 25도 이상의 지금 고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대우림 기후 지역의 기준은, 학문적인 기준은 가장 추운 달이 18도씨 이상, 엄청 추운 겨울도 우리로 치면 엄청 따뜻한 봄 날씨, 조금 더운 정도, 그 정도의 날씨라는 겁니다. 자, 요게 기준이 됩니다. 열대우림 기후에. 자, 강수량도 보면
약간의 넘나짐이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우리나라에 여름 조금에 못 미치는 아주 많은 강수가 1년 내내 지속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열대우림 기후 지역의 기온 강수량의 특징은 뭐냐? 1년 내내 여름과 겨울 차이가 없이 아주 뜨거운 고온과 비가 많이 오는 다습한 습도가 높은 습도가 많은 이런 환경이다라는 걸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기후 특성에서 스콜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리했었죠. 스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스콜은 매일매일 오후에 내리는 우리나라 여름에 오는 소나기를 말합니다. 스콜이 왜 소나기가 매일매일 내리는지 보면 이 지역에서는 아침부터 태양이 엄청나게 땅을 가열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열된 수증기가 하늘 위로 올라가서 구름이 엄청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한 3, 4시쯤 되면 이렇게 가열된, 여기 태양 아직도 뜨겁지만 가열된 엄청난 구름에서 소나기가 아주 그냥 엄청나게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소나기, 이게 바로 스콜이 되겠죠? 그래서 기후 특성은 1년 내내 아주 뜨겁고 아주 습합니다. 우리나라 사우나처럼 습식 사우나 같이 숨쉬기도 힘든 그런 뜨겁고 습한 기후에 오후에는 날마다 소나기가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살기가 쉽지 않겠죠. 반면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 열대우림 기후 지역에서 아주 잘 자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하고 습도가 높으면 잘 자라는 거 뭔가요? 바로 나무들이죠. 그래서 이 열대우림 기후 지역의 식생의 특징을 보면 이 지역의 나무의 종류, 수종은 나무의 종류를 말합니다. 1년 내내 초록색이에요. 우리 그런 거는 상록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1년 내내 이파리가 낙엽도 지지 않고 아주 넓은 이파리를 가진 나무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상록화렵수라고 했었습니다. 여기서 상록이라는 건 무슨 뜻이었나요? 상록, 항상, 초록, 활엽, 넓은 이파리. 됐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런 식생들이 그냥 상록 화렵수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분포하고 있나요? 봤더니 엄청나게 빽빽하게 서로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들이 농사 지을 땅도 없이 빽빽한 모습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런 특징을 가진 숲을 밀림이라고 했었습니다. 여기서 밀은 빽빽하다는 뜻이고요. 여기서 림은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나무가 2개 있죠? 숲이라는 뜻이에요. 숲 또는 숲을. 자,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상록 화렵수는 이렇게 바나나 같은 뭐 열대 나무처럼 이렇게 이파리가 커다랗고 이렇게 1년 내내 초록색인 바나나 나무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밀림이라는 거는 나무들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서로 발 디딜 틈도 없이 여기서 이 두꺼운 나무들을 제외하고 밭을 일구기가 힘들 정도로 빽빽한 이런 것들을 밀림이라고 합니다. 빽빽한 거 됐죠? 자, 우리 지금 열대우림 기후의 특징, 왜 인간 살기가 불리한 지역인지 알아봤어요. 이 적도 근처에서는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고 나무들이 이렇게 빽빽하기 때문에 사람 살기 쉽지 않구나. 낮에는 이렇게 뜨거워진 땅이 이제 수증기가 위로 올라와서 날마다 소나기가 내리는데 그래도 열기가 식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힘든 속에서 주민 생활은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번 주민 생활. 1번 여기서는 집의 모습도 이렇게 뜨거운 날씨 때문에 독특하게 나타납니다. 가옥 구조, 집이란 뜻이에요. 집. 우리랑 약간 달라요. 뭐가 다를까? 그냥 초가집이 아니라 여기는 초가집 바닥이 땅에서 떨어져 있어요. 그런 것을 고상가옥이라고 합니다. 고상가옥 기억나시나요? 바닥이 높은 곳에 있다. 높은 바닥. 기둥을 박아서 땅에서 공기가 통하도록 해놓은 그런 가옥을 말합니다. 더해서 이 지역은 지붕의 경사가 엄청나게 가파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집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지역의 이제 집은 이런 식으로 아주 가파른 경사 뾰족한 지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집이 바닥으로부터 이렇게 다리가 있고 땅에서 떨어져서 공기가 슝 통하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지붕이 가파른 것은 이제 비가 오면 비가 빨리 이제 빠져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땅의 열이
땅의 열이 아주 뜨겁기 때문에 바닥을 높게 해서 여기 바람이 통하게 해서 시원하게 지내기 위해서 이런 고산가옥 형태가 나타났다. 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옥의 모습, 비를 피하기 위해서 적어줄까요? 고산가옥은 땅의 열 피하기 위해서, 지붕 경사가 바른 건 빗물이 잘 흘러가도록 이렇게 날마다 소나기가 내리니까 지붕이 뚫리겠어요? 안 뚫리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뚫리지 않게 에이 그냥 다 쓸려 내려가 버려라 가파르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이 지역의 음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음식. 첫 번째, 음식의 특징. 이 지역은 기름을 사용하거나 또는 우리가 평소에 많이 먹지 않는 외국 여행 가서 먹으면 독특한 향이 나죠. 그런 향신료를 많이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중요한데요. 날씨가 뜨거우면 음식이 많이 상하니까 음식이 쉽게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볶음밥을 하거나 나시고랭, 뭐 향신료를 많이 넣은 고수나 뭐 그런 것들, 카레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 음식이 나타난다. 자, 그럼 이 지역 사람들은 뭘 먹을까요? 날씨가 뜨거우면 우리처럼 쌀을 먹을까? 고기를 먹을까? 주로 먹는 것들을 세 가지로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음식에서 어떤 작물들을 기를까? 첫 번째는 쌀이에요. 쌀. 우리가 좀 밑에 간격이 많이 좁아서 조금만 짧게 표시해 보겠습니다. 요 한 페이지 안에 끝내기 위해서. 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쌀을 우리처럼 주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논농사를 짓습니다. 두 번째, 이 지역에서는 우리나라에 그 고구마 같이 생긴 얌이나 카사바라는 걸 많이 재배합니다. 세 번째, 이 지역에서는 카카오라는 걸 재배하는데요. 각각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 카사바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카사바. 자, 우리 각각의 것들을 이렇게 쫓아줄까요? 쌀과 여기 좀 카사바, 카카오. 이건 뭐 바나나? 쌀은 우리가 다 알죠. 쌀은 넘어가겠습니다. 카사바가 뭘까요? 카사바는 이렇게 그 아까 영상에서 보면 마지막에 고구마 같은 거 아저씨가 썰어가지고 그거 짜내서 타피오카 펄, 흑당 밀크티에 까만 색깔 펄을 넣었었죠. 자, 그거의 원료가 되는 게 카사바입니다. 카사바는 이렇게 길쭉하게 껍질채로 있을 때는 약간 고구마 같이 생겼어요. 땅에서 흙에서 퍼내기도 하는 것도 똑같고. 자, 이것을 껍질을 벗기면 하얀 우리나라 연근이나 고구마, 감자 같은 모습의 길쭉한 게 모습이 이제 드러납니다. 이것을 가지고 짜내가지고 압착해서 반죽을 하고 알갱이를 이렇게 만들면 이런 진주 모양의 알갱이가 생기죠. 자, 이 알갱이가 뭐였나요? 우리 흑당 밀크티에 나오는 까만 색깔 타피오카 펄 있죠? 요게 이 타피오카 펄이 되는 겁니다. 바로 요게 카사바예요. 흑당 밀크티. 그래서 아까 영상 속에서는 쩐주 나이차라고 했었죠. 이 진주가 들어간 나이차. 대만 지역도 되게 뜨거운 곳이기 때문에 이 카사바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먹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만의 타이페이의 모습 봤죠? 자, 이 카카오는 뭔가요? 이렇게 우리 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거까지는 카사바의 내용입니다. 카카오는 이렇게 노란 참외 같이 생긴 겁니다. 노란 색깔 참외. 이걸 벗겨보면 이렇게 안에 뭔가 이렇게 동글동글한 하얀 색깔 알갱이가 있어요. 하얀 알갱이. 이게 뭘까요? 자, 요게 바로 초콜릿의 원료가 되는 카카오라고 합니다. 이걸 끓여서 만드는 게 초콜릿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다음, 그러면 우리 지금 주민 생활에서 집의 모양을 받고 어떤 음식을 먹는지 쌀이나 카사바, 카카오를 대표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이런 쌀과 카사바, 카카오를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짓는 모습도 이 열대우림 기후 지역에서는 좀 독특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세 번째 주제로 농업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이 농업 방식의 세 가지는 각각 쌀과 카사바, 카카오를 어떻게 하는지, 재배하는지에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번, 쌀은 논에서 벼농사를 통해서 우리도 짓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근데 우리 수업 시간에 여기는 1년 내내 여름이라 벼농사를 1년에 몇 번 짓는다 했었죠. 엄청나게 많이 지을 수가 있었죠. 그렇죠. 1년에 3번 짓는다. 삼모작이라고 표현합니다. 됐죠? 두 번째, 이 지역에서는 독특하게 이동하면서 연마다 이제 밭을 불질러서, 숲을 불질러서 밭을 만드는 그런 이동식 화전 농업이 나타나는데,
그거랑 관련된 거는 이 두 번째 카사바입니다. 카사바는 이동식 화전농업과 관련되어 있다. 어떤 식으로 관련이 있을까요? 이동식 화전농업이 뭔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 밑에 칸이 좁으니까 좀만 작게 그려주세요. 자, 어떤 지역에 이 밀림에 우거진 나무들 때문에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불을 질러서 이 숲 전체를 불태웁니다. 밭 공간이 없으니까. 이 불태우는 거를 우리가 화전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렇게 불태우면 여기에 밭이 아주 나무 그냥 기둥만 몇 개 남겨있고 까만 색깔로 나무재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바로 나무재가 엄청나게 비옥합니다. 토양이 좋아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다가 고구마 같이 생긴 카사바를 그냥 이렇게 푹푹 심어 넣기만 해도 이 카사바가 잘 자란다고 합니다. 카사바를 이런 식으로 재배한다. 안 그러면 열대우림 빽빽한 이 밀림에서 뭘 기를 때가 땅이 부족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동식 화전농업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 여기서 특징은 몇 년 지나면 이 비옥한 나무재 토양도 다시 척박하게 변해요. 그래서 이거를 몇 년마다 반복한다. 됐죠? 이렇게 표시해 주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그렇다면 카카오나 바나나 같은 거랑 관련된 세 번째 농업 방식은 무엇일까요? 이 지역에서는 카카오, 초콜릿 사람들이 많이 사 먹죠. 바나나도 많이 사 먹잖아요. 수출 엄청나게 많이 하고 돈이 많이 됩니다. 이런 돈이 많이 되는 것들은 공장처럼 농장을 엄청나게 크게 운영합니다. 그래서 공장의 영어인 플랜트를 따와서 플랜테이션 농업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림을 그려준다면 우리 바나나 밭의 모습을 봤었죠? 저기 끝에까지 보이지도 않는 엄청나게 넓은 밭. 자, 이렇게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뭐 이게 바나나 나무라고 칩시다. 이렇게 뭐 이렇게 이게 한 줄만 있는 게 아니라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쭉쭉쭉쭉쭉 엄청나게 큰 대농장이에요. 대농장. 자, 근데 이 플랜테이션은 그냥 농장만 크게 하는 게 공장처럼 플랜테이션이 아니라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선진국의 많은 기업들의 돈, 자본과 기술, 요런 게 여기에 투입됩니다. 또한 이 지역의 열대우림 기후 지역의 가난한 원주민들, 이 사람들 가진 것이라고는 자기 몸밖에 없어요. 원주민들의 노동력, 값싼 노동력이 또 여기에 투입됩니다. 투입.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는데요. 즉 원주민의 값싼 노동력과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큰 크기의 돈을 많이 벌어주는 카카오나 바나나 대농장을 운영한다. 이런 것을 플랜테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시켜 줄게요. 됐죠? 자, 우리 지금 주민생활의 두 번째 음식, 작물의 종류와 세 번째 농업 방식의 종류를 각각 연관시켜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의 마지막 네 번째, 이렇게 쓰겠습니다. 경제적인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첫 번째, 이 지역은 가난한데 가진 거라고는 나무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무를 베어다가 팝니다. 벌목, 나무를 베어서 목재로 판매합니다. 이런 걸 벌목이라고 하죠. 목재. 두 번째, 우리가 열대우림 정글이나 밀림에서 보는 많은 나무나 풀이나 아니면 꽃들 속에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제약회사들이 약을 만드는 데 필요한 알약의 모습을 그려주고요. 의약품의 원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료들을 이용한 두 번째, 의약산업. 세 번째, 사람들이 우리 1년 내내 살긴 너무 힘들어도 이 지역에 이렇게 커다란 나무와 어떤 높은 숲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행복해요. 그래서 가끔씩 놀러 갑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한 관광산업.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지만 간혹 가다가 대도시가 나오기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거는 대도시는 일부 나온다. 우리 사진에서 대도시 어떤 곳 봤나요? 말레이시아의 수도를 봤었죠. 쿠알라룸푸르의 페트로나스 타워, 이렇게 커다란 타워가 두 개 있고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엄청난 대도시가 나타나기도 한다. 건물들이 많은 이런 대도시. 됐죠? 자, 경제 하나씩 밑줄 쳐줄게요. 자, 정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열대우림 기후 지역의 날씨의 특징과 주민생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주로 이제 내용들이 많은 내용이었는데 그림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조금 넓은 노트를 사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A4 용지보다 약간 작은 노트라서 지금 조금 정리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좀 큰 노트를 사서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노트 부족하신 친구들은 뒷장에 넘겨서 써도 되고 다른 장에 써도 돼요. 어차피 나중에 선생님 확인만 할 수 있게 하면 되니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